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간. 남들의 관심과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유롭고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혹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나의 존재감을 느끼진 않으신가요?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 단호하고 명쾌한 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의 시선과 평가는 허상이다. 오직 내면의 고요만이 진정한 삶을 결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막연하고 어렵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에 맞추고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신은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어쩌면 진정한 나는 잠시 잊고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은퇴했거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제 길을 가는 지금, 그렇게나 치열했던 삶의 무대에서 벗어나 고요함을 맞이했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자유로움과 동시에 찾아오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허전함. 이것이 당신에게 새로운 형태로 다가오는 힘겨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이 힘겨움을 극복하고 외부의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성체를 짓는 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내면의 고요와 자족을 통해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외부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 기회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그 길을 탐험해 보시죠.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 우리의 평생 숙제. 평생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선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를 잃어버렸나요? 우리의 삶을 지배해온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칭찬을 갈구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직장 상사와 동료, 이웃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애썼죠. 사회적 성공의 잣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타인의 평가와 연결지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은 자기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나요? 배우자에게는 훌륭한 배우자라는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요?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능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때로는 없는 것을 있는 척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나요?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느끼는지는 잠시 뒤로 미뤄둔 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옷을 입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나가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타인의 기준에 가두는 거대한 감옥과 같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 모든 것이 의지와 표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외부 세계는 결국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낸 표상, 즉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 역시 이 표상에 속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나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부에서 던져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림자를 진짜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들의 칭찬 한마디에 어깨춤을 추고 비난 한마디에 밤새 잠 못 이루는 나날들을 보냈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외부의 평가는 당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당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생 우리를 올감했던 이 거대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60대가 되어 맞이하는 당신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늙어감과 함께 찾아오는 외면의 무대, 새로운 시험대. 나이가 들면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시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험대에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사회의 역할에서 벗어나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비로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사회적 역할의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형태의 시선과 평가에 직면합니다. 멋진 노년, 활동적인 실버 세대, 건강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기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 누가 더 자주 해외여행을 가는지, 누가 더 근사한 취미 생활을 하는지, 누가 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독립적인지. 끊임없이 비교의 시선은 우리를 따라다니며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노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선은 우리가 여전히 외부의 평가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면 나이든 지금은 남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다. 혹은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불안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외부의 역할과 평가에 너무 오랫동안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무대가 사라지자 그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던 나마저 사라지는 듯한 힘겨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시선, 세상의 평가, 시간이 흐르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내면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부의 시선을 쫓느라 놓쳤던 내면의 가치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과감히 돌아보세요. 당신은 평생 동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온 인생이 아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내면을 채울 때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외부의 무대가 아닌 나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내면의 무대를 새롭게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외부의 소란이 아무리 커도 내면의 성체가 굳건하다면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내면의 독립성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라고 보았습니다. 내면에 고여 흔들리지 않는 성체를 짓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당신을 지킬 내면의 성체를 지를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외부의 평가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적극적으로 내면으로 향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의지에 의해 지배되며 이 의지에서 벗어나 고요함을 얻을 때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바로 내면의 깊은 성찰과 관조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 예술,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통해 이 의지의 맹목적인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에게는 이제 외부 지향적인 삶의 무대에서 벗어나 내면 지향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내면의 성체를 짓는 기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평생토록 남들의 기준으로만 살아온 당신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내면의 고요 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에 기쁨을 느끼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남의 시선을 쫓느라 미처 알지 못했던 당신의 진짜 얼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면의 성체를 짓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상과 사색입니다. 매일 고요한 시간을 정해 명상하고 깊이 사색하세요. 쇼펜하우어는 명상이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이성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아침 일찍 혹은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보세요. 이것은 외부의 소란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숲길을 걷거나 창밖의 자연을 조용히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당신을 조건 없이 품어주고 위로해 줄 것입니다. 셋째,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며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내면을 단련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저서들을 다시 읽어보거나 당신의 마음에 드는 시나 소설을 읽으며 사유의 깊이를 더하세요. 또한 당신의 하루를 일기장에 기록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적어보세요. 이는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내면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등 당신이 즐길 수 있는 창조적인 활동에 몰두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당신의 의식을 오직 현재에 집중하게 하여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순수한 몰입의 기쁨과 함께 내면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으로 향하는 활동들은 60대 이후에 당신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당신만의 내면의 성체를 짓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이 고독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자기 자신이 됩니다. 내면의 성체가 굳건해진다면 세상의 어떤 소란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란 속에서 당신을 지키는 법. 내면의 성체를 지었다면 이제는 외부의 소란 속에서
그 성체를 굳건히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내면의 성체를 짓는 것이 오로지 세상과 단절하고 은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지혜로 보았습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고 나면 우리는 외부의 소란 속에서도 당신의 성체를 지키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다음은 쇼펜하우어의 통찰과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빌려 외부의 소란 속에서 당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타인의 평가에 대한 무관심을 배우세요.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판단일 뿐 당신의 본질과는 무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의 생각일 뿐 나의 실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나의 듦과 함께 얻는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멈추고 오직 내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한 것을 선택하세요. 둘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당신의 시간과 공간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 노력하기보다는 당신만의 기준과 경계를 세우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지하되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비교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비춰지는 환상적인 노년의 모습 혹은 친구들의 화려한 삶에 당신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멈추는 순간 괴로움도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현실이 아니거나 당신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부의 표상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누구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당신의 내면이 평화로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넷째, 선택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를 보존하세요. 모든 관계나 모든 활동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주고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에만 참여하세요. 의미 없는 대화나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외부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귀한 에너지와 시간을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하세요.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 당신은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당신의 내면, 성체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시선과 평가는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고요함만이 진정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이 고독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자기 자신이 됩니다. 내면의 성체가 굳건해진다면 세상의 어떤 소란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괴로움이 줄어든 만큼 행복해진다. 이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처음엔 냉정하고 잔인하게 들렸을지 몰라도 이제는 당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지혜로 자리 잡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행복이라는 거대한 환상을 쫓느라 사실은 가장 소중했던 괴로움이 없는 순간순간의 작은 평화들을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작은 평화 자체가 이미 큰 행복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젊은 날의 끊임없는 욕망과 성공 압박 속에서 지쳐버린 당신에게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힘겨웠던 삶 속에서 당신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많은 지혜를 쌓았습니다. 더 이상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위해 허둥지둥 애쓰지 마세요. 단지 당신을 괴롭히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욕망을 하나씩 줄여나가세요. 오랜 시간 당신을 힘들게 했던 불편한 관계는 이제 과감히 정리하고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남과의 비교를 통한 마음의 괴로움도 이제는 비워낼 때입니다. 외부의 시선과 평가는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오직 내면의 고요만이 당신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이 고독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삶의 편안함은 바로 그곳, 괴로움이 없는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고요하고 단단하며 더없이 존엄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기준이나 누군가의 기대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혼자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은 괴로움 없는 평화와 진정한 자유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괴로움이 줄어든 만큼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고독은 불행이 아닙니다. 고독은 마침내 나 자신이 되는 순간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철학적 통찰이 담긴 이야기가 찾아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평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